자, 안녕하십니까. 상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 공부 첫 시간인데요. 전란의 극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란,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사회 첫 단원 들어가게 할 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기의 시작, 임진왜란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그 뒤에 일어났던 병자호란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전쟁 이후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입니다. 중요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후 좀 붙어있는데, 자, 임진왜란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592년, 그리고 병자호란은요 1636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두 전쟁 태원이가 마쳤었는데 임진왜란은 7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이었고요. 병자호란은 36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더 큰 피해를 남겼어요. 그 임진왜란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긴 전쟁이라서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랑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로 이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농사를 당연히 많이 짓지 못했겠죠. 농사를 짓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세금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나온 수확물, 쌀로 세금을 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어때요? 세금이 안 걷히고요. 세금이 적게 걷히고 당연히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어때요?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세금이 있어야지 국가가 나라에서 이런 거에다가 세금을 써서 나라를 운영해야지 하는데 세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라에서는 재정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의 전쟁으로 나라가 굉장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갔고요. 약탈하고 또 많은 건축물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불에 태웠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또 경복궁 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분해가지고 스스로 파괴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이 지금부터 하나 나갈 건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입은 피해는 임진왜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수만이었고, 이후 청의 수도인 심양에서 거래가 된 조선인 노예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태종에게 당한 인조의 굴욕이 더 큰 문제였다. 7년 동안 외란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승리를 지켜낸 조선이었다. 그런 조선이 2달도 안 되는 전투 끝에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을 군주로 모시는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으니 그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죽했겠는가. 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대로 폭삭 무너앉았을까요? 아니죠.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전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첫 번째로요, 국가에서는요, 인구랑 토지를요 조사합니다. 인구랑 토지를 왜 조사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농사를 못 짓고 세금 걷는 게 줄어들었다고 했죠. 자,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인가,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을 조사해서요 다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토지 조사와 같이 더불어 하는 건데, 농지 면적을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요. 농지 면적 증가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을 새로 개간하고 황폐화된 땅들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저수지, 보호. 지금 이제 관련 사진이 나갈 건데요. 저수지나 보호.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라에서 지어주는,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것이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내기법인데요. 모내기법에 관련해서 지금 잠시 사진이 나올 건데요.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냥 논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은 작은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옮겨 심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농사가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금 제도를 정비합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이 세금 제도 정비를 뭘로 하느냐? 대동법이라는 걸로 합니다. 대동법. 이때 당시에는 그 지역별로 특산물을 내는 게 있었는데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게 있었는데, 그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를 없애고 이 대동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대동법은 특산물을 내는 것이 원래 어렵잖아요. 매번 특산물을 낼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쌀로 바꿔서 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관습들을 없애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온 게 동의보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의보강. 이게 이때 만들어지는데요. 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약초들을 구해서 어떻게 그걸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걸리는 질병 같은 거를 소개한 의학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많이 다쳤다고 했죠. 이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의학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어떤 노력이 있었냐? 궁궐과 사고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뭔지 설명이 나갈 건데요. 궁궐은 당연히 다 없어졌으니까 왕이 다 직무를 보려면 다시 있어야겠죠. 이 궁궐도 지었고요. 사고도 지어졌습니다. 사고 관련된 거 한번 사진 보실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통신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신사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서로 외교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인데요. 이 사절단이 임진을 한 이후에는 한동안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갔었는데 한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이 통신사는 일본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와주세요, 뭐 외교적으로 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이후에 안 가다가 병자호란 이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리는 일본의 문물을 전해주고, 또 일본의 새로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겠죠. 그런 일본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뽑혔을 때 그 사람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절단이었는데요. 이 사절단이 가서 당연히 우리의 문화도 전수해주고, 또 일본에서 서적 같은 걸 구입해보면서 서로 문화 교류를 했다는 것을 이 통신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쟁 이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는 것은 뭐겠어요? 또 다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신사 관련해서 영상 잠깐 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조금 세세하게 선생님이 주는 미션을 통해서 팀별로 그 미션들을 해결해 보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